안녕하세요. 유기입니다.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유튜브랍시고 시작한 지도 벌써 햇수로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일주일 업무의 가이드라인을 잡아보느라 시작했던 것이 한 주 한 주 일기처럼 써나가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인사는 다음 주 2026년 환율 전망을 해보면서 다시 하기로 하고 이번 주 외환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그럼 2025년 12월 22일 6위의 외환시장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18일 영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유럽의 금리 동결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경기 회복을 위해 인하를 했지만 현재의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모습이고 유럽연합은 현재 수준에서 어느 정도는 만족감을 보이며 동결을 했고 가장 민감한 요인인 물가를 좀 더 지켜보면서 금리 인상으로 유턴을 할지 아니면 현상 유지를 이어갈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일 일본은 예상대로 금리를 0.25% 올려 0.75%가 되었습니다. 올 1월 이후 11개월 만이고 금리가 0.5%를 넘은 것은 지난 1995년 이후 처음이라며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자국 통화의 강세를 유도한다는 공식을 깨고 금리 인상 후 일본의 엔화는 오히려 약세의 모습을 보이면서 155엔대 중후반에서 157엔대 후반까지 2엔이나 상승, 약세로 움직였습니다. 요인은 일본 중앙은행의 입장이었습니다. 향후 금리 인상의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물가와 실질임금 등 제반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시장은 이를 향후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불투명 혹은 불확실로 해석해서 오히려 엔화의 매수를 꺼려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일본에서 오라는 수치에서 자금을 빌려 해외에 투자를 했을 때 오라는 수익을 남기는 현재의 구조에서 일본 금리가 올라 이젠 6에서 빌려야 하니 마진이 4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아직은 일본에서 빌려 해외 투자를 하면 마진이 남긴 하지만 향후 금리 인상의 기조가 이어지면 지속적으로 마진이 줄어들 테니 해외 투자금을 정리하고 지금이라도 일본으로 가져와서 수익을 확정하자는 것이 캐리 트레이딩을 청산한다는 것인데 일본 중앙은행의 이야기는 향후 언제 금리를 더 올릴지는 아직 결정 못하겠다는 입장이라 시장은 그냥 이대로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로 엔화 약세의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상분의 적용 시점이 오늘인 22일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그리고 어쨌든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의지는 계속 보이고 있으니 이 정도에서 정리하자는 분위기가 서서히 뒤따라 올 수 있는 것이라 향후의 캐리 트레이딩 청산 등 엔화 강세의 모습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 원화는 15일 오후 늦게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의 650억 달러의 외환 스와프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한때 1462원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결국은 시장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하고 다시 1480원대로 재상승하며 지속적인 고점 돌파의 도전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80원 이상은 역시 국민연금의 실제 액션 레벨이라는 경계감의 지속적인 눈치 보기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의 분위기는 분명 국내의 외환위기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통화량이 증가해서 그렇다는 의견도 나름 일리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설명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수급에 대한 부분인데 미국의 관세 정책에 의한 향후 대미 투자금을 미리 비축하는 분위기가 강해 기업들의 외화 보관 그리고 민간의 해외 투자 급증 등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결제 수요와 해외 투자 수요는 있는데 해외에서의 물량이 들어오지 않고 들어와도 시장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년 2026년에는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느냐에 따라 1,500원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조정을 받느냐에 대한 움직임이 결정될 듯합니다. 시장의 수급은 위쪽을 바라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연말입니다. 연말 종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정부와 기업들의 관리 수치가 결정되는 것이라 어느 정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높은 가격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 어느 정도는 당국의 종가 관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1460원대 선이 가장 희망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 종가가 1472원대였으니 그보다는 낮아지기를 희망하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그리고 연말 자금 수요에 의한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 지금 수준보다는 조금은 하락한 모습으로 올해를 마감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하지만 엔화의 방향이 금리 인상 이후 지속적으로 위로 올라간다면 역시 우리 원화도 동조하는 모습으로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년도 전망은 다음 주에 한번 간단히 짚어보고 오늘은 2026년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 회의 날짜를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캐나다가 비슷한 일정을 보이고 영국과 EU가 비슷한 일정입니다. 우리나라와 호주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은 생뚱맞은 스케줄이긴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큰 이슈 중 두 가지는 5월 15일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이 나고 퇴임을 한다는 것인데 현재로는 트럼프의 최측근인 케빈 해싯
혹은 금리 인하의 우호적인 원로 연준이사가 강력히 거론되고 있긴 합니다. 새 연준의장은 금리 인하의 우호적인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상원의원 일부와 하원의원을 선출하는데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화당이 우세하면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는 분위기로 갈 것이고 민주당이 우세하면 딴지거는 형식으로 갈 것이니 분위기가 조금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간 경제 일정표입니다. 이번 주는 주 후반 크리스마스가 있어 24일 밤부터는 조기 폐장하는 분위기가 나올 것 같고 일부 유럽 쪽은 26일까지 휴장이라고 하니 시장은 한가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굵직한 지표나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엔화의 방향이 이번 주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민간 고용, 3분기 국내 총생산,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이 있는데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25일 일본 중앙은행의 우에다 총재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행사에서 발언을 할 계획인데 여기에서 최근 금리 인상 이후 반대로 움직이는 엔화를 잡기 위해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가 이번 주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2일 6위의 외환시장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가 중간에 있어 한 주가 더 빨리 지나가겠네요. 그리고 주말이 지나면 올해도 거의 끝이 납니다. 올해 폐장일은 12월 30일이 마지막 거래가 될 것 같고 내년은 1월 2일 개장할 것 같습니다. 날씨도 많이 춥지 않은 연말이니 모두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눈은 오지 않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29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